해보자. 사진을 찍는 영상이 쓰고 그렇죠. 그렇죠. 가야 된다. 옷 좋으신데요. 그냥 옷 좋으신데요. 가만있어 봐라. 우리 이동일 때문에.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7차 회의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께서 먼저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 후보는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특검 회피를 위한 침대 축구 그만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천시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누가 주장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당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 그대로 무조건 지금 당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검을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미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하는 데 합의한 만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심판도 이미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에 당장 쌍특검을 합의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집단 학살만 빼면 좋은 사람인가라며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고 재평가한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되자 입장을 바꿔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희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평가한 그 사실부터가 틀렸습니다. 전두환의 경제는 한마디로 노동자 고혈 경제였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전두환이 국가 전복기 시절에 자행한 극악한 노동 탄압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구로공단에 있으면서 수많은 노조 간부들이 머리채 잡혀서 삼성교육대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지독한 놈이 나타났다고 하셨던 이소선 어머님의 육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두환은 쿠데타에 성공하자마자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노조 압살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는 자식이고 기업주는 아버지라며 전근대적이고 굴종적인 노사관을 강요했습니다. 김종태, 박종만, 홍기일, 박영진 이 이름들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노동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이름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문사, 행방불명, 행여병자가 되어 사라져갔던 것이 바로 전두환 경제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을 100% 부정하지 않고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했을 때 호남을 능멸했다, 석고 대제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참담하다, 수준이 낮다, 사과하라 맹폭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자기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광주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성착취 영상물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말로는 N번방 방지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듭시다. 현행법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총선 기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서 구색만 갖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게 합시다.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특성상 국제 공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만큼 그 저질에 알맞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 그 죄질에 알맞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 선고하게 합시다.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합시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고발 사주 관련 특검을 하자고 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니다를 강조하던 이재명 후보는 말만 합니다. 살리자는 윤석열 후보는 의혹과 정쟁만 살립니다. 말만 하고 의혹과 정쟁만 살리는 두 사람은 결국 진실을 감추자는 것에는 한 몸통인 셈입니다. 올해의 사자상으로 묘서동처가 선정된 이유를 두 후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문재인 정권이 만든 후보들답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치는 말과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평론가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평론가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면 이제 말은 충분히 했으니 즉시 소속 당이 쌍특검을 수용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당무 우선권을 쌍특검 발의에 발동하십시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업무 지휘를 받았던 사람의 죽음 앞에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로 의혹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한 자 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쌍특검이 더 이상 말장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올해 연말까지인 임시국회 2주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인 12월 14일까지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검 말만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와 함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쌍특검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말씀 짧게 더 드리겠습니다. 벽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한울 3사 호기와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벽창호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공갈을 앞세워 전두환 박정희를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동료처럼 이재명, 윤석열은 똑같습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독재자를 찬양하며 역사관도 가치관도 헌시작처럼 버리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서 또 자신에 대한 비판을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규정하는 변명에서 독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벽창함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전두환 박정희를 찬양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한 명이면 족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으로 백기투항하시든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반패미, 갈래치기 선동 외에는 정치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검열 공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대남표를 확실히 얻겠다는 인식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고양이 사진도, 검열, 편지봉투도 뜯어본다는 등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들로 N번방 방지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선동만 하는 것은 관음증 공화국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 후보 역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던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이 법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으니 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 유토피아 같은 완벽한 법이 대체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을 규제하고 이득을 본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수정 교수의 입장 번복도 문제입니다. 작년 3월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서버 역시도 책임이 잇따라며 플랫폼 규제를 찬성한 이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N번방 방지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금목자극입니다. 당시의 소신은 어디 가고 간음증 공화국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들과 타협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건 가르치면 된다고 반패미로 먹고 사는 후보,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성폭력,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란 인식 탓에 소란해 다크웹의 운영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범죄는 반복됐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조차 못하는 국민의힘이 그 아니란 인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시려거든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를 막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 대책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남초 커뮤니티 일각으로부터 정책을 청탁받는 무책임한 행태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N번방 방지법은 국민의힘도 함께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N번방 방지법이 정말로 틀린 법이라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당시 법 제정에 함께한 자당 의원들의 책임부터 물으셔야 합니다. 논란이 된 소위 카톡 검열의 경우 개인 간 사적 대화방이 아닌 공개된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게시물을 알고리즘으로 비교 식별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공간에 게시되는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닙니다. 공개된 서비스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과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N번방 방지법은 강화와 보완이 필요한 법이지 폐기해야 할 법이 아닙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 시행 이후에 법정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 선고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급한 보완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입법 공백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그리고 온라인 성착취 구조 기획 운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지마, 죽지마, 삭제해줄게. 몇 해 전 디지털 성폭력 반대 집회에서 한 참여자가 들고 있었던 피켓 문구를 기억합니다. 국산 포르노쯤으로 취급되었던 수많은 피해 영상과 사진들은 그제야 성폭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에 존재하는 불안이고 생각하기만 해도 몸서리 젖히는 악몽입니다.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은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선두국가라고 명명했던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선두국가를 끝내고 디지털 성범죄 제로국가를 시작합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나에게도 국가가 있다 느낄 수 있는 나라를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를 살리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쏟아낸 여러 말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부정선거와 독재로 얼룩지게 한 이승만, 그 독재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민주혁명과 민주공화국을 다시 군사 쿠데타로 엎어버린 박정희, 독재자의 죽음으로 찾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이들 모두가 현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가 있다는 것은 정치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사의 오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들에게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국정농단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에게도 공이 있겠죠. 공과를 공평하게 따져야 한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역사적 과오가 매우 큰 사람을 복권시키려고 할 때 동원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모를 리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쏟아낸 몰 역사적 발언을 취소하고 그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풍령 휴게소에 들러 박정희 대통령 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를 이끈 것처럼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 시대의 산업화를 이끈 것은 독재자 박정희가 아니라 그 시대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곁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독재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공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방문해야 할 곳은 추풍령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생명을 던진 노동자 7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금강휴게소 위령비에 참배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히틀러의 계획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아우토반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고속도로이며 이 도로 때문에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도 경제를 일으켜 세운 공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당시 독일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되새기는 계기로 언급될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한민국의 오늘이 자랑스러운 것은 독재자의 공이 커서가 아니라 독재가 휘둘렀던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저항했던 민주주의자들과 노동자들,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입니까? 이재명 후보님, 후보님은 민주주의자입니까?